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자, 긴축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그 전에 계속 발언을 통해서 조금은 약해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제 회의상에서 나타난 그런 이야기들, 또 문서상으로 드러난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회복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0.5%가 이제 실시되어 가고 있는데, 이 내용들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한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중국 쪽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어떤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리오프닝주들에겐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 같이 좀 알아보고요. 자, 오늘이 금통위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0.25%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우 유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0.25%는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0.5가 돼야 될 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라는 것에 이제 좀 힘을 줘서 이야기해드린 이유는, 오늘 미국장이 이제 쉬는 날이에요. 24일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인데, 미국이 좋게 끝났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좋은 상황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을 때 다음날 휴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휴장일의 분위기는 그 전날 상승했었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간다 말씀드렸죠. 자,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날 시장이 상승했다라면 그 다음날 휴일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온다. 자, 근데 이번에는 24일날 휴장이고요. 25일날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주말장에서는 또 반나절만 합니다. 조기 폐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분위기가 그냥 주말까지 쭉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25일날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주말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까지 또 그 이후까지도 쭉 연결되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장되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장이 또 올라와 준다라면 다음 주까지도 계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지지점 만들고 주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 출발 일단 해서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었거든요. 뚝 떨어졌다가 의사록 발표가 되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28%, 나스닥은 0.9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장중에 한번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 부분 다 회복해주고 오전의 상승세를 다 회복해주면서 마무리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재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연준이 의사록을 공개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4회 연속으로 금리를 한꺼번에 0.75% 인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0.75씩 4번이나 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올린 거다. 이제는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리스크가 생긴다. 지금 같은 공격적인 속도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상에 대한 속도, 금리 인상하는 것은 여전히 찬성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너무 빠르게 했을 경우에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금리의 긴축 속도를 줄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아우 좋아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의사록이 공개가 된 게 어떻게 보면 또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어요. 자, 추수감사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약간 분위기가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와주게 된다라면 주가가 빵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1% 가까이 나스닥이 올라간 모습이지만 더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한 호재가 되기 때문에 기술주의 반등도 이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채권 시장 역시도 괜찮았죠. 연준 통화 정책에 민감했었던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예전엔 3년물 가지고 많이 비교했었는데 언제부터 2년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568까지 올랐다가 4.4대로 다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3.695까지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조금 더 좁혀진 건가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106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환율이 조금 하방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라면 환율도 조금 내려가게 되고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 주게 되고 자, 어제 조금 주춤했었던 대형주들이 반등해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국의 기술주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슬라하고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테슬라가 폭등을 했어요. 네. 계속해서 땅굴 파고 내려가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여왔었던 그 테슬라가 8%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7.82% 급등을 했는데 자, 시티은행이죠. 이 시티은행이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그동안 매도로 보고 있다가 이제는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팩트셋에서 추산한 이 테슬라의 전체적인 평균 가격은 평균 목표 가격이 289달러.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죠. CT가 뭐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표 주가를 조금 올려줬다는 거. 그래서 175달러. 175달러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오늘 종가가 183달러. 여전히 현재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티은행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매도세로 인해서 단기적인 저평가 상황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등급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목표 주가가 현재가보다 낮다라는 것은 네, 등급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는 식의 느낌을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 네, 이런 부분들. 이제 바닥 근처에 온 것 같아. 이제는 매도보다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좀 태도를 좀 바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막 올린다라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시티은행에서 이거를 뭐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다. 근데 지금 목표 주가가 175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가지고서 본다면 꼭 목표 주가를 중립으로 상향했다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폭등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거나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뭐 다시 얘기하면은 시티은행 쪽에서 이제 더 이상 매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매도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뭐 최근에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들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 또 머스크가 계속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뭐 아무리 이상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단계 너무 많이 내리면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0.59%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좀 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플은 지금 악재가 제법 커요. 네, 지금 그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 여기가 지금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노동자들이 막 이탈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너스도 지급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니들이 주는 밥도 맛이 없다, 맛이 없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뭐 뭔가 불만이 있대요. 그래서 불만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일 안 할래, 나 도망갈래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보안 요원들이 아주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항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사람이지 뭐 죄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막 몸싸움 벌이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대규모 시위를 또 하게 되면서 아주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는 올라도 오른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애플은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차질을 빚게 된다라면 아이폰 입장에서는 뭐 물건이 원활하게 출하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애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뭐 잠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내리막길을 겪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올랐던 부분을 꺾어내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속 중에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올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조금 주춤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긴축 속도 조절을 하는데 더 유리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어쨌든 선방을 해주면서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분위기는 잘 잡혀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국내 증시에 전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미국장이 쉬어가면서 우리나라에게는 더없이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뭐 매수 의견들을 조금씩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 흐름이 연결될 때 너무 올라가면 조금 경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여유 있게들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참고들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한한령이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깜짝 반등을 했다. 중국의 리스크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어차피 시간 문제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내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 파라다이스가 2.5%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GKL 카지노 관련주 GKL도 오늘 2.4% 올랐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중국 쪽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외국인 카지노 쪽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카지노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객 수가 증가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통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겠죠. 대신에 뭐 주가 더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포인트만 잘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코스맥스 등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 쪽이 풀리게 되면 화장품, 카지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기대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콘텐츠가 이제 먼저 올라간 이유는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온라인은 사실 뭐 이 해외 여행객 수가 늘어나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서비스가 재개됐다는 것은 바로 직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콘텐츠 관련주들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는 쪽, 드라마 제작하는 쪽 이런 쪽에서는 강세가 잘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박스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뭐 콘텐츠리 중앙, 뉴 바른손 ENA, 뭐 키스트 등등등, CJ, CGV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올라갔다. 자, 미디어 콘텐츠가 먼저 올라가고 엔터주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될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들로 받아볼 수가 있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중국이 지금 도시봉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겪고는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2일 단축했다. 뭐 이런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 뭔가 이제 중국의 재개방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뭐 도시 봉쇄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 수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부분들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경계하는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좀 생각해 보자. 코로나 상황들은요,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2년 정도 지났나요? 3년 지났나요? 코로나가요. 2019년도에는 없었으니까 2020년도, 한 2년 정도 꽉꽉 채워서 2년 정도 지났다 보시면 되겠죠. 이 2년여,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인데,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점점점 개선되어 가고, 점점 완화되어 가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지나온 시간보다 더 길게 걸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백신도 나와 있고, 점점점 이제 여기에 대한 위협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때보다 이제 맹위를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나온 2년 동안의 시간보다, 앞으로 이거보다는 더 짧은 시간, 길어봤자 1년 아니겠느냐. 즉, 내년 정도가 됐을 때는,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저 의식 속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타고서 서서히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재발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것을 흡수할 것이냐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또는 경기 호전 등등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제로 눈앞에서 이제 이런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부분들, 이제 끝났다라는, 코로나의 어떤 종료,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줘야 되겠죠. 내년도 초반부가 되면은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 네,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좋아지면 좋겠지만, 주가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눈에 보여야지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중국 쪽에서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코로나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좋은 소식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느긋하게 대응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포인트가 있으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금씩 낮춰주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려요. 금통위.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 베이비 스텝은 0.25를 이야기합니다. 빅 스텝은 0.5%, 자이언트 스텝은 0.75, 울트라는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이비 스텝, 애기 걸음이죠. 그러니까 조금 올린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금통위에서 결정하면 어쩔 수가 없죠. 네. 일단 시장과 전문가들이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죠. 왜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CPI 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물가가 좀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상승률이 7월 6.3% 정점 이후에 8월달에 5.7, 9월달에 5.6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긴 해야 됩니다. 또 다시 이제 떨어질 것인가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다시 올라갔다는 거, 이것을 좀 주목해 본다면, 미국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점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부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이런 물가를 잡아내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써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달 연속 빅스텝을 밟기는 조금 애매한 것 아니냐, 그 정도까지 급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환율도 좀 떨어진 데다가 미국도 속도 조절 나설 건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0.25가 되면
미국과의 금리가 벌어진단 말이죠. 왜냐면 미국은 12월 달에 최소 0.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하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7%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즉 이번 CPI는 더 떨어질 거예요. 어차피 이제 기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떨어지게 되고, 뭐 물가 상승률이 6%대 5%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이 누그러져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연준은 일단은 0.5%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12월 달에 FOMC가 0.5% 나오고 그 다음에 12월 CPI가 더 떨어져서 나오게 된다면 이 시장이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연말 랠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서 우리도 그럼 조금만 올리지 뭐 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전망 성장률 같은 경우는 2% 아래쪽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 성장률은 조금 나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역성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역성장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그냥 상승 수치가 조금 낮아진 부분입니다. 이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부분이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채권 시장도 좀 불안한 거요. 레고랜드 이후에 계속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부동산 시장도 역시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기업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가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0.75를 올렸을 때 우리 0.5 올렸어요. 근데 0.5를 올리려고 하는데 0.25를 올린다. 계속 이렇게 낮춰서 가게 되면 지금도 1%대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1% 넘게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면 자금 이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살짝이라도 불안감을 느끼게 돼서 투자자들이 주춤하게 된다면 이렇게 변화가 커질 때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미국 쪽에서 금리가 1.25 정도 올라가는 거죠. 1.25 정도 높게 잡혀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서 우리나라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진 상태는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뭐 다양스럽게도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상승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별 상관없겠다 생각되긴 합니다만 선진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이렇게 1% 이상 벌어지는 것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조금 주춤하게 만들거나 또는 자금 이탈 이런 것들이 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까지는 0.5를 그냥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0.25를 올린다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당장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금통이 열리고 나서 이제 금리 결정 발표가 되면 중간 장중 시황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금리 인상은 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5가 될지 0.25가 될지 뭐 그건 별로 이제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건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호재다 악재다 볼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금리를 조금밖에 안 올리는 것은 저는 악재 같은데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겠다 판단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기술주들도 다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자, 분위기가 일단 상승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좋건 나쁜 건 관계없어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 기대감이 생기게 되니까, 또 휴일을 끼고 들어가는 이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중국 관련주들 상승세 보였습니다. 리오프닝 주가 대부분인데 뭐 아직까지 이런 코로나에 관련된 상황들이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조금
조금 더 힘내시거나 네, 좋은 기회 잡아서 평단가를 낮춰줘서 대응하는 전략들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금통위가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유력할 것이다. 일단 금리는 올리긴 올리는데 베이비 스텝 살짝 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알아서들 잘 네, 생각해서 결정하겠지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어쨌든 금리가 0.25든 0.5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은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0.25만 올리게 된다면 시장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네,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뭐 오늘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 판단합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턴의 주식 평균 보유 기간은 5년이다. 존 템플턴 아시죠? 네. 이 사람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5년이다. 주식을 팔 때는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더 이상 싸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때와 현재 보유 주식보다 50% 이상, 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50% 이상 싼 주식을 발견했을 때 그때뿐이다. 즉 이거는 한 10%밖에 못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저 주식은 한 50%, 60%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걸 팔고 절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네, 주식을 살 때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 주식을 산다. 그리고 평균 보유는 5년 동안 한다. 이게 존 템플턴의 투자 방법이래요. 근데 뭐 사실 가치 있는 주식을 가장 싼 값에 사는 거, 싸게 사가지고 그냥 제 가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게 템플턴의 어떤 평균 보유 기간하고 연결이 좀 시켜보면 그렇게 뭐 오랜 기간, 뭐 평생 보유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대부분 5년 안에, 최장 아무리 길어도 5년 안에 대부분 네, 그 가치를 찾아서 다들 올라갔더라. 즉 싸게 사놓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면은 조바심 나서 안 되겠지만, 1년, 2년, 뭐, 길게, 나 5년 정도 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돌려받게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를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샀는데, 이걸 빨리 수익을 내야지, 빨리 뭐, 손실 복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작년 기준에서는 5년 보겠다. 네, 그러면 작년이 몇 년도예요? 21년, 22년. 3, 4, 5, 2025년까지 나는 삼성전자 수익 나 있으면 된다. 그럼 배당 다 들어오죠? 네,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고 수익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서 길게 멀리 보는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